자, 일단은, 키워드 잡는 것부터 설명을 할 건데, 우리가 그 상품을 올리려면 일단 제목을 지어야 되고, 키워드를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 제일 중요한 게 제목이랑 키워드야. 그래서 여기 우리 마켓에 내가 올린 걸 보면은, 제목을 풍경 소리, 일본 풍경, 뭐 마크람의 도어벨, 윈드차임, 바람종 이렇게 잡았는데 이게 그냥 아무렇게나 내가 잡고 싶은 대로 잡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검색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검색을 하는데도 제품이 많으면은 내 제품이 묻힐 수가 있어. 거기에서 이제 제품이 별로 없으면서 사람들이 많이 검색을 해서 내 제품이 잘 노출될 수 있게 제목이랑 키워드 작업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 올린 요 풍경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아이템 스카우트라는 사이트에서 스토어 검색이랑 키워드를 검색을 하면은 내 제품이 몇 페이지 몇 위에 뜨는지를 볼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요거를 내가 예전에도 한번 조회를 해봤었던 건데, 어, 지금 내 거 같은 경우에는 얘가 지금 광고가 돌아가지 않을 때는 27페이지 5위에 있는 거야. 1045위지. 이렇게 되면은 거의 내 상품이, 만약에 이 사람들이 풍경소리라는 키워드로 검색했을 때 내 상품이 1000위 밖에 있으니까 사람들한테 노출될 확률이 적은 거지. 근데 이제 위에 같은 경우에는 지금 2페이지 6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왜 그런 거냐면 내가 여기에다가 지금 광고를 달았거든? 광고를 달아가지고 한 10,000원 정도 충전을 해서 지금 광고를 달았는데 광고를 달면 얘가 이렇게 순위가 올라가. 근데 가장 경제적인 건 뭐냐면 광고를 달지 않아도 1페이지 안에 노출이 될 수 있으면 그거는 성공적으로 이제 키워드를 잡은 거지. 그만큼 노출될 확률도 크고 그만큼 주문이 들어올 확률이 큰 거지. 그래서 이제 먼저 제목이랑 키워드 얘기를 먼저 해보려고 하는데 제목이랑 키워드는 어떻게 잡냐? 일단 그 상품을 처음에 내가 이제 올리고자 하는 상품을 찾는 거를 그 소싱한다고 하는데 이 소싱하는 그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보통 그냥 쇼핑몰을 생각하면 내가 마음에 드는 상품을 먼저 생각을 한 다음에 그거에 맞는 거를 이제 인터넷에서 찾고 거기에 이제 상세 페이지를 편집을 해서 대충 내가 마음에 드는 제목으로 올리면 되겠거니 하지만 이게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진짜 이제 잘 팔릴 만한 상품을 찾는 방법은 조금 달라. 그래서 먼저 카테고리 먼저 선정을 한단 말이야. 카테고리에 내가 어떤 카테고리에 있는 상품을 팔 건지를 먼저 선정을 해. 처음부터 상품을 딱 한정 짓고 가는 게 아니야. 그 다음에 카테고리 선정을 한 다음에 제목이랑 키워드 작업을 먼저 해. 그래서 내가 이 카테고리에서 사람들이 많이 찾는 그 키워드들이 있단 말이야. 그거에 해당하는 그 제목이랑 키워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제목이랑 키워드에 맞는 상품을 알리나, 뭐, 타오바오나, 이런 곳에서 검색을 해. 그 다음에 이 상품의 상세 페이지를 제작을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업로드. 요 순서로 해. 근데 이제 보통은 이런 걸 잘 모르면은 먼저 이제 상품부터 찾는단 말이야. 근데 이게 왜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지는 일단 천천히 이제 따라오다 보면은 이해를 하게 될 거야. 그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만약에 카테고리 선정을 했을 때, 내가 캠핑 용품 중에서도 파라솔 카테고리를 한번 하고 싶어. 그럼 여기 이 그 제목이랑 키워드는 아이템 스카우트에서 먼저 그 분석을 해서 제목 키워드를 잡을 수가 있는데 아이템 스카우트에 들어오면 여기 이제 제일 첫 화면에 상품을 검색해 보세요 여기에다가 내가 예를 들어서 파라솔이 궁금해. 그럼 파라솔을 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여기에 파라솔이라는 검색을 사람들이 한 달에 얼마만큼 하는지,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는 상품이 몇 개가 있는지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이 정도면은 엄청 많이 사람들이 찾는 거지. 한 달에 18만 번이나 찾고, 상품이 거의 100만 개 가까이 있으니까 굉장히 많은 거지. 자, 요 상황에서 요 파라솔이라고 되어 있는 여기를 클릭을 해.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파라솔 키워드에 대한 분석 데이터가 쭉 나오고, 자, 요거를 요 위쪽에 보면은 이렇게 엑셀로 바꿔주는 버튼이 있는데 얘를 클릭을 해. 그럼 여기 엑셀로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자,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 뭐 다양한 뭐 이렇게 되게 많은데 여기서 이제 필요 없는 것들은 일단은 지워야 돼. 여기서 우리가 보통 뭐 평균 클릭수 이런 거는 일단 필요가 없거든. 얘는 지우고. 그 다음에 쇼핑성 지수, 정보성 이런 것도 다 필요 없어. 모바일 검색까지 필요가 없어. 얘 다 지우고. 자, 우리한테 중요한 건 총 검색수랑 여기에 몇 개의 상품이 있는지랑 여기서 이제 경쟁 강도가 어느 정도 되냐인데, 이 경쟁 강도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일단 총 검색수는 이제 사람들이 검색하는 양이고, 한 달 동안. 그 다음에 거기에 해당하는 상품 수가 몇 개가 있는지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경쟁 강도는, 사람들이 검색하는 양에 비해서 상품 수가 얼마나 있냐, 그게 경쟁 강도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파라솔이라는 거를 검색을 하는데, 검색은 많이 하고, 상품은 근데 적어. 그럼 경쟁 강도가 굉장히 낮게 나오는 거고. 여기 같은 경우에 보면은, 좀 더 자세히 보면, 여긴 1300번을 검색하는 건데, 한 달에. 상품이 15만 개가 있어. 그럼 경쟁 강도가 110인 거야. 굉장히 높은 거지, 경쟁 강도가.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는 키워드를 잡아서 들어가면은 굉장히 내게 노출되기 힘들다는 거야. 사람들이 검색도 안 하는데 상품은 많고. 그래서 여기서 키워드를 어떻게 찾을 거냐면, 자, 여기서 좀 작업을 몇 개 해야 되는데, 먼저 여기에다가 그 데이터에 들어가면은 필터가 있어. 필터를 누른 다음에 그다음에 여기에서 여기 키워드 분류에 먼저 여기 화살표를 눌러보면 키워드 분류가 보통 쇼핑성, 정보성 이렇게 돼 있는데 네이버에 어떤 물건을 쳤을 때 어떤 키워드 파라솔이라는 걸 쳤을 때 이게 쇼핑성 키워드면 그 네이버 쇼핑이 먼저 떠. 근데 만약에 이 키워드가 파라솔 펴는 법 뭐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잡고 검색을 해보면은 블로그 같은 게 먼저 뜬단 말이야. 근데 그런 키워드는 정보성 키워드야.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쇼핑성 키워드이기 때문에 정보성이 들어간 거는 다 해제를 해줘. 그럼 이제 쇼핑성 키워드만 다 남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카테고리도 여기서 보면은 카테고리들이 뭐 여러 개가 이렇게 잡혀 있어. 이게 걸쳐서 이제 들어가는 거지. 요 키워드들이. 근데 우리가 지금 궁금한 거는 파라솔에 대한 카테고리니까 요 파라솔 카테고리만 체크를 해주면은 나머지 다 사라질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요 검색수인데, 검색수. 자, 아니다. 먼저 이제 경쟁 강도부터 얘를 그 클릭을 한 다음에 오름차순으로 눌러줘. 그 오름차순으로 누르면은 보면 0.01부터 나오잖아. 그럼 지금 메이튼 파라솔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검색을 7,000번을 하는데 메이튼 파라솔로 검색을 했을 때 상품 수가 89개밖에 안 뜬다는 거야. 이건 굉장히 경쟁 강도가 낮은 거지. 그래서 이런 경쟁 강도가 낮은 키워드를 어떤 키워드들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는 거야. 자, 근데 예를 들어서 이 맥시브 파라솔 같은 경우에는 검색 수가 180번밖에 안 돼. 근데 상품 수가 4개밖에 없어. 그래서 경쟁 강도는 낮기는 한데 사람들이 180번밖에 검색을 안 한단 말이야. 근데 이런 것도 사실은 크게 이제 의미는 없는 거지. 이런 키워드들도. 그래서 우리가 키워드를 이야기할 때, 어, 중소형 키워드가 있고, 중형 키워드가 있고, 대형 키워드가 있고, 초대형 키워드가 있는데, 보통 중소형 키워드는 그 총 검색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300번에서 한 2000번 정도 해당되는 게 이제 중소형 키워드야. 여기에서는 뭐 이마트 트레이더스 파라솔이라든가 코카콜라 파라솔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중소형 키워드에 해당되는 거고 중형은 2000번에서 한 7, 8000번 대 정도 되는 거. 이런 걸 이제 중형 키워드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뭐 마켓픽 파라솔 이런 것들이 중형 키워드고 대형 키워드는 7, 8천 번에서 1만 번 검색하면은 이런 걸 대형 키워드라고 하지. 이케아 파라솔. 아니다. 이 이케아 파라솔 아니야. 이 만 번이 넘으니까 이건 아니고.
그 대략 뭐 이런 거 메이튼 파라솔 같은 경우에는 대형 키워드겠네. 초대형 키워드는 1만 번 이상 검색하는 거에 초대형 키워드야. 일단 요거를 기억을 해두고,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일단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할 거냐면, 그 제목을 지을 때 제목을 지을 때 제목을 지을 때 그 키워드들로 제목을 짓는단 말이야. 키워드들로.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키워드가 여기에서 보면은 뭐 중소형이 있고 중형 있고 대형이 있고 초대형이 있고 이렇단 말이야. 근데 내가 제목을 지을 때 예를 들어서 중소형 키워드로만 제목을 지을 수도 있어. 중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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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형. 이렇게 지을 수가 있어. 이렇게 지을 수가 있고, 혹은 중형 키워드를 하나 맨 앞에 두고 그 다음에 중소형, 중소형 이런 식으로 중소형 이렇게 지을 수도 있고, 아니면 대형 키워드를 앞에 놓고 중형 키워드를 놓고 중소형, 중소형 이런 식으로 잡을 수가 있어. 근데 차이는 뭐냐면, 내가 중소형 키워드로 이런 식으로 제목을 지으면 사람들이 이제 검색을 했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경쟁 강도가 낮은 애들 중에 중소형 키워드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걸 검색했을 때 내 제품이 1페이지에 올라갈 확률은 커. 하지만 이제 검색 수는 적지. 검색 수는 적은 거고. 근데 내가 만약에 앞에다가 대형 키워드를 써서 이런 식으로 제목을 지어. 그러면 대형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10,000번 정도 검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검색을 하겠지. 근데 이제 대신 문제는 뭐냐면은 대형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들어있는 상품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경쟁에서 이겨야 돼. 그러니까 뭔가 광고를 돌리거나 내가 뭐 리뷰를 또 따로 받거나 아니면 뭐 인플루언서들한테 뭐 광고를 의뢰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의도적으로 내 제품을 노출시키는 작업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지 이제 내 제품이 팔릴 수가 있는 거라서 그 경쟁이 치열할 수가 있지.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는 대신에. 그 대신에 이제 중소형 키워드로 하면은 사람들이 검색은 대형보다는 적게 하지만 여기는 이제 제품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내 제품이 광고를 굳이 돌리지 않더라도 1페이지에 뜰 확률이 크고, 광고를 돌리면 더 쉽게 1페이지에 노출될 확률이 크겠지. 그래서 보통은 이제 중소형 키워드로 이런 식으로 한 5개 정도 키워드를 가지고 제목을 짓고, 아니면은 앞에다가 중형 키워드 하나 놓고 그 뒤에 중소형 키워드로 해가지고 한 5개 정도 이렇게 키워드를 잡아서 제목을 짓지. 그래서 아까 그 뭐야 내가 했던 얘도 그렇게 지은 거야. 요것도 요 제목도 요 키워드들 자체가 내 기억으로 얘가 중소형 키워드였던 것 같아. 중소형 키워드로 이렇게 잡았던 거야. 그러니까 이제 풍경이라는 것도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 근데 이제 이렇게 중소형 키워드로 잡으니까 여기에서 뭐 아까 물론 이제 순위에서 많이 밀려났긴 했지만 광고를 돌리니까 거의 2페이지까지 바로 뜨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서 중소형 키워드로 제목을 잡으려고 해. 그럼 여기 지금 총 검색수 있잖아. 여기서 이걸 클릭을 한 다음에 홈에 가면은 여기 조건부 서식이 있어. 이게 아마 윈도우면은 조금 다를 수 있을 건데 조건부 서식에 들어가면 여기 사이가 있어. 셀 강조 규칙의 사이를 나는 중소형 키워드를 찾고 싶은 거니까 300에서 2000번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여기를 다시 클릭을 한 다음에 여기 필터에 색상을 선택하는 게 있어요. 셀 색을 빨간색으로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자, 내가 원하는 중소형 키워드들만 쭉 경쟁 강도가 낮은 순부터 나타나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서 내가 한 5개 정도 키워드를 잡으면 되는 거야. 근데 이제 문제는 뭐 이마트 트레이더스 이런 거는 내가 올리는 상품이 이마트 트레이더스 상품이 아닌데 키워드를 이마트 트레이더스 쓰려면은 이거는 상표권 침해야. 그래서 이마트에서 그 소송이 들어올 수 있고 신고가 들어올 수 있어. 코카콜라도 마찬가지, 불선도 마찬가지. 그래서 뭔가 브랜드 이름 같은 거나 혹은 뭐 알려진 브랜드가 아니더라도 왠지 그 딱 느낌이 있어. 그 사람들이 이런 거 캠피캠 파라솔, 캠피캠이라는 거 딱 봐도 뭔가 이거는 상표가 있는 것 같지. 이런 거는 다 제껴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상표가 있는 거는 제외하고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는 것 중에 경쟁하도 낮은 거부터 쭉 한번 보는 거야.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파라솔 대여 이런 것도 사실 제목으로 넣어도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 쭉 내려가다 보면은
아기 파라솔 의자. 이거는 조금 저기 위험할 수 있는 게 아기나 어린이 이런 말이 들어가면은 그 제품이 KC 인증을 받았어야 되거든. 어린이 용품이면은. 근데 이제 대부분 중국에서 구매 대행해서 오는 제품들은 KC 인증을 받은 것들이 거의 한 99% 없기 때문에 아기나 어린이 들어가는 거는 절대 하면 안 돼. 저 모던하우스, 코스트코 이런 거 1초 우산 텐트 이런 건 이것도 이거 정확히 좀 애매하긴 한데 이게 뭐 상표가 있는지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이건 넘기고 파라솔 트레이 이런 거는 괜찮지. 파라솔 트레이 하나 잡고 음, 의자용 파라솔 이런 걸 하나 잡고 또 뭐가 있을까? 쭉 가다가 보면은 60인치 파라솔 그다음에 뭐 모래사장 파라솔 그다음에 횡단보도 파라솔 그다음에 암막 파라솔 그다음에 특대형 파라솔 뭐 이런 이 정도만 내가 이 정도만 해서 키워드를 잡았다고 해. 자, 여기서도 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제품의 카테고리를 선택을 했는데, 경쟁 강도가 이렇게 낮은 키워드들이 많으면 상관이 없는데, 경쟁 강도가 낮은 키워드들이 별로 없고, 키워드 자체가 별로 없는 카테고리들이 있어. 근데 그런 카테고리 같은 경우에는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게 보통 카테고리, 이게 뭐 영상마다 가르치는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경쟁 강도 20 이하짜리 키워드만 선호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뭐, 한 50 이하까지, 50 정도까지 안에서 키워드를 찾는 사람들도 있어. 근데 그거는 이제 모르겠어요. 이제 해보면서, 알아가야 될 부분인 것 같고, 보통은 뭐, 2, 30 이하 정도? 아니면 많으면 한 50 이하 정도에서 키워드를 잡는 것 같아. 그 밑으로 내려가면은 이제 경쟁감도 너무나도 세기 때문에 제품들이 많다는 거겠지. 그래서 이런 거는 좀 힘들다는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요 안에서 키워드를 요 정도를 잡았어. 요 정도 잡았으면은 얘네들 가지고 얘네들 한 5개가 이제 나의 제목이 되는 거야. 그래서 뭐 특대형, 파라솔, 암막 파라솔, 뭐 횡단보도 파라솔, 모래사장 파라솔, 뭐 60인치 파라솔. 요게 쭈쭈쭈쭈 나열한 게 제목이 되는 거고. 그럼 나는 이제 이걸로 뭘 해야 되냐? 이거에 맞는 상품을 찾아야 돼. 얘네들 키워드를 이게 잡았다는 것 자체가 얘네들이 사람들이 많이 검색을 하지만 상품이 적다는 거잖아. 요런 애들이. 그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에 있는 60인치짜리 특대형 파라솔을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는 거잖아. 그거를 똑같이 이제 알리에서 찾으면 돼. 우리가 흔히 보는 그 횡단보도에 있는 굉장히 커다란 특대형 파라솔 있지. 그거를 알리에서 찾아서 우리가 상품을 올리면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 원하는 상품을 우리가 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방법이 다른 거야. 우리가 팔고자 하는 상품을 올리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원하는 상품을 찾아서 우리가 올려준다는 개념이라서 조금은 다를 수 있어. 근데 물론 이제 네가 처음에는 뭐 네가 팔아보고 싶은 상품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도 되긴 되는데 실제로 나도 해보니까 이 방법이 확실히 주문이 잘 들어오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거 뭐 그 풍경 같은 거 이렇게 내가 하고 싶어서 이제 올린 거긴 한데 이런 거는 뭐 사실 잘 검색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이게 어쩌다가 이제 그 대량으로 올렸을 때 이게 주문이 들어와서 한번 해본 거긴 한데 어 그렇게 잘 팔리는 거 같지는 않더라고. 그래서 이 방법이 맞는 것 같아. 사람들이 이제 원하는 걸 우리가 찾아서 노출시켜 주는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제목을 잡으면 나처럼 이렇게 제목을 잡을 수가 있다. 그래서 얘네들이 다 이제 키워드가 된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이제 준비가 되면 알리에서 이제 그 상품을 찾아서 상세 페이지를 제작을 하지. 그 다음에 이제 올리면 되는 거고, 올리면 끝이야. 올리면 끝이고, 거기에서부터 이제 내가 노출을 더 시키기 위해서 뭔가 이제 광고를 돌릴 수 있고, 아니면 뭐 리뷰 작업을 할 수 있고,
그런 셈이지.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 다음엔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냐? 만약에 이제 누군가 주문을 하잖아. 내가 어떤 사람이 요 풍경을 사고 싶어서 마일무역에 들어와서 이걸 주문을 해. 그럼 이제 나한테 주문 내역이 들어오면 나는 그 주문 내역이 들어온 걸 가지고 이제 알리나 타오바오, 내가 이제 그 찾았던 그 상품을 찾아 다시 들어가는 거야. 그 알리에서 그 사람 이름으로 내가 주문을 해주는 거야. 어. 그러면은 내가 이제 알리에서 주문한 상품이 나한테 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 직접 가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이게 구매가 이루어지는 그런 시스템이 요거야. 그 내가 요새 하는 해외 구매 대행어. 그래서 너 똑같이 일단 하면 돼.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국내 건 하면 안 돼. 국내 건 하면 안 되고 지금 우리 사업자가 해외 구매 대행업으로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다 그 해외 구매 대행하는 걸로 이제 그 뭐지? 세금 계산이나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게 사업자가 되어 있어서, 이거를 알아보니까 만약에 국내 거를 하고 싶으면은 사업자를 새로 내서 국내 거만 따로 하는 사업자를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 근데 지금은 우리 지금 사업자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지금 해외 구매 대행업으로만 되어 있어서 일단 해외 구매 대행업만 하다가 잘 되면 이제 국내 것도 새로 사업자 내서 한번 해보려고 생각은 하고 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스토어 센터가 있는데, 이거 이제 지금 아빠 아이디로 들어가면은, 아빠 명의로 다 이제 만든 거라서 아빠 아이디로 들어가면은 이렇게 지금 만들어져 있고, 여기서 상품을 올리는 법을 설명을 하도록 할게. 여기에서 지금 상품 관리에 들어가면 상품 등록이 있어. 상품 등록에서 내가 아까 얘기했던 그 파라솔을 올릴 거야. 그럼 이제 파라솔을 여기서 이제 파라솔이라고 치면은 여기 이제 카테고리가 나오지. 그럼 여기서 파라솔 카테고리에 선택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구독 설정, 요거는 뭐 크게 의미는 없고, 상품명에는 이제 우리가 아까 했던 뭐 60인치 파라 파라솔, 그다음에 뭐 횡단보도 파라솔, 그다음에 대형 파라솔, 이 키워드로 쭉 상품명을 써주면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100자까지만 쓸 수 있어서 보통은 뭐 그게 뭐 딱히 정해진 건 없는데 한 키워드 한 5개, 6개 정도를 쭉 이렇게 나열하는 형식으로 상품명을 잡더라고. 그다음에 이 상품명이 제대로 됐는지 상품명 검색 품질 체크를 해보면, 여기 검색 품질 체크 항목에 잘 맞게 입력되어 있다고 나오는데, 만약에 내가 여기에다가 파라솔, 파라솔, 파라솔 이걸 계속 쳐보면 얘가 동일한 단어가 반복된다고 이거 수정해 달라고 해. 그럼 이거는 수정을 해야 돼. 빼야 돼. 이게 이제 요 자체가 제목에 같은 단어가 계속 들어가면은 이게 오류가 나거든. 그래서 요게 이거 봐. 파라솔 또 나오지. 이것도 이렇게 빼야 돼. 빼면은 체크를 했을 때 잘 됐다고 나오지. 이런 식으로 이제 제목을 잡고, 그리고 판매가는 이제 요거를 얼마 할지도 내가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건데, 어디 갔지?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어, 나는 지금 마진을 30% 잡는단 말이야. 마진을 30%. 내가 팔았을 때 한 30% 정도, 그 판매액에서 30% 정도 남게 그 마진을 남긴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계산을 잘해야 돼. 이제 내가 이제 그 판매가는 어떻게 책정이 돼야 되냐면, 내가 알리에서 구매한 가격 플러스 네이버 수수료 플러스 카드 수수료. 근데 카드 수수료는 거의 뭐 없으니까. 근데 그 고민해야 되고, 플러스 이제 환율까지 고려해가지고 고민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한 마진, 이걸 다 더한 게 이제 판매가가 되는 거야. 어. 그래서 보통 이제 네이버 수수료가 한 뭐 제품마다는 카테고리마다 다르다고는 하는데, 몇 퍼였지? 4에서 한 6%인가? 정말 찾아봐야 될 것 같아. 근데 쿠팡이 한 13% 되거든, 수수료가. 근데 네이버가 수수료가 좀 쌌어. 한 4에서 6%? 그 정도 됐던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 처음에 판매가에서 한 4에서 6%는 내가 만 원짜리를 팔면은 한 400원에서 600원 정도는 네이버가 가져간다는 거지.
내 예를 들어서 알리에서 5,000원이야. 그래? 그러면 아니다. 판매가가 10,000원. 알리에서 5,000원. 근데 판매가가 10,000원이니까 네이버 수수료가 뭐 예를 들어서 한 500원. 그러면은 카드 수수료는 뭐 거의 뭐 미비하니까 이거 뭐 무시한다 치고 대충 계산을 해보면 내 마진은 얼마가 되냐? 10,000원에서 5,500원을 뺀 4,500원이 마진이 되는 거지. 어. 그러면 이제 거의 판매가에서 마진이 한 45% 정도 되는 거지. 이거를 계산을 해가지고 적당히 조정을 하면 되는 거야, 마진은. 그래서 판매가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보통 볼 때 이제 파라솔 같은, 내가 파라솔을 판다고 했을 때 네이버에서 한번 파라솔을 검색을 해봐야지. 뭐 횡단보도 파라솔이라든가, 뭐, 내 키워드랑 겹치는 제품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걔네들을 봤을 때, 나랑 똑같은 제품을 올리는 애들이 있을 수도 있어. 그러는 경우가 많겠지. 그러니까 내가 좋아 보이는 건 남들도 좋아 보일 확률이 크니까. 근데 그런 걸 봤을 때 이제 걔네들이랑 가격 경쟁력이 될 정도로 이제 올려야 되겠지. 그것도 검색을 해서 한번 알아봐야 될 문제고. 음.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판매가를 얼마로 할지, 뭐 예를 들어서 2만 원이면 2만 원을 할지 결정을 하면 되고, 할인 같은 경우에는, 어, 설정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여기에다 할인을 설정을 해버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떠. 그러니까 내가 이제 풍경 올린 것도 가격을 7만 원에 했는데, 이제 15,000원 할인을 해서 5만 5천 원에 파는 거란 말이야. 네, 그런 이제 효과들을 보이게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 다음에 뭐 PC에서만 보이게 할지 모바일에서만 보여요. 보통 이제 전체 할인으로 둘 다 이제 다 하게 되는데,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뭐 5,000원 할인, 5,000원 할인한다. 그러면 이제 보여지는 거는 이제 15,000원에 파는 거지. 5,000원 할인해서. 판매 기간은 이제 뭐 따로 설정 안 하고, 부가세 이것도 따로 설정 안 하고, 네이버 풀필먼트는 이제 이것도 따로 설정을 안 해. 재고 수량은 뭐 그냥 넉넉히 뭐 999개 이런 식으로 해주고. 자, 옵션도 중요한데, 옵션은 어, 여기서 보면은 이제 풍경도 종류가 이게 네 가지가 있단 말이야. 바람, 서리, 비는. 그래서 이걸 내가 설정을 해주는 거야. 예를 들어서 바람에 홀더가 포함된 걸 살 거냐, 홀더가 미포함된 걸 살 거냐, 이런 거를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게 이제 옵션이고, 여기에서 지금 단독형 같은 경우에는 옵션이 그대로 그냥 한 개, 두 개, 세 개 그냥 단독형으로 딱딱딱 떨어져서 나와 있는 경우고, 조합형을 선택하게 되면 요게 바로 조합형이야. 위에서 선택을 한 번 하고 요거에 해당하는 거를 밑에서 한 번 더 선택하는 게 조합형이야.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조합형을 되게 잘 쓰면은 좋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조합형을 했을 때 내가 지금 여기 아까 뭐였냐? 윈드 차임 소리 선택하는 거랑 홀더 포함 선택하는 거 두 개가 있었잖아. 그러면 여기에서도 옵션명 개수에 두 개를 하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 여기에다가 윈드 차임 소리가 바람, 뭐 서리, 눈, 뭐 이렇게 그냥 그 뭐냐 쉼표로 이렇게 하면 쭉쭉 하면 이게 하나하나가 이게 옵션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홀더 포함 여부 뭐 이런 식으로 하겠지. 그럼 뭐 홀더 포함, 홀 홀더 비포함.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요거를 옵션 목록으로 적용을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게 쭉 선택이 돼. 그럼 지금 제가 쓴 게 위에 3개, 밑에 2개니까 6개의 옵션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각각 옵션가마다 가격을 얼마를 할지를 내가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재고 수량을 먼저 이제 바꿔줘야 되겠지. 이렇게. 재고 수량을 바꿔주면은 이게 다 이제 판매 중으로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옵션가를 넣지 않으면은 그대로 이제 15,000원이 되는 거야. 15,000원이 되는 거고, 여기에다가 홀더 포함된 거는 내가 5,000원을 더 받겠다. 홀더 포함된 건 5,000원을 더 받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홀더 포함된 애들은 2만 원에 팔 수가 있는 거지. 이런 것들을 이제 내가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이거는 마이너스도 할 수 있어. 홀더가 미포함된 거는 마이너스 5,000원을 하겠다. 그럼 마이너스 5,000원을 쓰면은 얘가 이제 마이너스가 되거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만 원에 팔겠다는 거지. 그런 거를 이제 선택하는 게 이제 옵션이고, 관리 코드는 이거는 만지지 않아. 이거는 따로 건드리지 않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상품 이미지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대표 이미지. 제일 처음에 검색했을 때 제일 처음 나오는 이미지가 대표 이미지고 이 사진이 대표 이미지가 되겠지. 그리고 추가 이미지가 여기 뒤에 딸려 있는 요 사진들. 요게 추가 이미지. 그리고 영상까지도 여기 이렇게 넣을 수가 있어. 영상까지. 그래서 동영상을 넣으면은 여기 추가 이미지 제일 뒤에 동영상이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동영상 타이틀은 그냥 뭐 아무거나 써도 상관없어. 동영상을 넣었을 때 동영상 타이틀 아무거나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상세 페이지를 여기서 이제 작성을 하게 되는데, 여기 이제 네이버에서 직접 작성을 해도 되고, 나 같은 경우는 어디서 많이 하냐면, 내가 배운 거는 그 미리 캔버스에서 작업하는 걸 배워가지고, 여기서 보면은 미리 캔버스에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여기에서 뭐 다양한 뭐 이거 써서, 뭐 네가 저번에 말했던 망고보드를 써도 되고, 미리 캔버스 써도 되고, 그래서 여기 새로 만들 때는 이게 800, 가로가 800이었나? 860이네. 860. 가로 860으로 해서 세로는 뭐 내가 하고 싶은 만큼 쭉 늘리면 되고. 그냥 가로 크기만 860 픽셀로 맞춘 다음에 거기에 해당하는 이렇게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 주면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 얘를 이미지로 저장을 해 놓은 다음에 내가 올릴 때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와서 이거 스마트 에디터로 작성하기 누른 다음에 여기에서 그냥 그림을 바로 올리면 돼. 여기 사진 있지? 사진을 내 사진 선택한 다음에 내가 예전에 했던 게 뭐 예를 들어서 마인 안내사항 이런 것들을 올려주면은 이런 식으로 올리게 되는 거고 이거를 쭉 하면 되고 보통은 이제 처음에 이렇게 상세 페이지 안내가 이렇게 나오고 쭉 나오고 마지막에 이제 우리 그 쇼핑몰에서 알리고 싶은 내용들을 밑에 이렇게 뭐 샴푸나 저작권들은 뭐 어떤지, 주의해야 될 사항들은 어떤지, 뭐 또 배송은 어떻게 되나 이런 내용들을 이제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내용들. 나 같은 경우는 이제 올릴 때 요 뒤에 있는 요거는 이제 내가 만들어 놓은 게 있어가지고 이거를 이제 기계적으로 다 올린단 말이야. 뭐 이런 식으로 된다. 이것도 좀 한번 수정을 하긴 해야 되는데,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된다는 거.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여기까지 올렸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상품 주요 정보. 자, 여기 이 주요 정보들은 뭐 크게 뭐 중요하진 않아. 예를 들어서 뭐 여기 뒤에 보면은 어디 갔냐? 풍경 소리. 뒤쪽에 나오는 뭐 요런 것들. 여기 있는 요런 정보들. 요런 정보들을 입력하는 란이야. 여기가.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파라솔이다. 파라솔 찾으면은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만약에 내가 똑같은 파라솔이 있어. 그래서 내가 마침 올리려던 게 요거야. 그럼 요걸 선택하면은 얘랑 같이 묶여서 올라가게 돼. 같이 묶여서. 그래서 왜 우리 그 어떤 그 네이버에서 상품 같은 거 뭐 하나 검색하면은 얘가 하나 있고 요 옆에 뭐 G마켓, 뭐 옥션, 뭐 쿠팡 이렇게 뜨는 것들 있지. 그런 식으로 얘네들이 같이 이렇게 묶여 하나로. 어. 아니면은 나는 그냥 나는 올리겠다. 라고 하면은 그냥 이렇게 써서 어, 여기다 입력만 해놓으면은 자체적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 같아요.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뭐 내가 얘가 뭐 브랜드가 있으면 브랜드가 쓰면 되고 없으면은 그냥 뭐 대형 파라솔 여기서 엔터 치면은 이렇게 대형 파라솔 이렇게 입력이 되고 제조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뭐 딱히 제조사가 없잖아. 그래서 알리에서 퍼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협력사 이렇게 치면 되고 그다음에 카테고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라솔이니까, 이 카테고리도 좀 잘 선택하면은 좋다고 하더라고. 이게 사람들이 검색을 할 때 어떤 뭐 대형 파라솔을 찾는지, 소형 파라솔 찾는지, 우산형인지, 바나나형인지, 이거에 따라서도 이게 이제 노출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잘 선택을 해서 세팅을 해놓으면 사람들이 검색을 했을 때 내 상품이 더 잘 노출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 단층인지, 2층인지 이런 것들. 이게 다 이제 파라솔을
내가 여기다 입력을 하니까 나오는 상품 속성들이겠지. 근데 어떤 상품들은 이 상품 속성이 아예 없는 것도 있어. 이거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찾으니까 이렇게 기본적인 상품 속성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있으면은 다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KC 인증 같은 경우에는 어, 우리가 하는 구매 대행 같은 경우에는 KC 인증을 따로 안 받아도 되는 상품들을 구매 대행을 하거든. 그래서 KC 인증을 받아야 되는 상품들이면은 내가 그 인증을 받아서 팔아야 돼서 그런 것들은 팔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KC 인증 없음. 그래서 구매 대행 요걸 선택하면 되고. 그래서 뭐 인증 정보 이건 필요 없고. 원산지는 이제 우리가 수입품을 파니까 수입산이고, 그다음에 아시아고, 뭐 보통 알리바바에서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많이 가져오니까 중국이겠지. 중국 선택하고 어, 협력사 이렇게 원산지는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신상품 받고 제조자 이런 건 입력 안 해도 되고, 상품 정보 제공 고시 이것도 딱히 크게 중요한 건 아니라서 상품 상세 참조로 전체 입력 뭐 이런 식으로 눌러 놓으면은 따로 입력해야 될 사항들은 없어. 이것도 없고, 제조사도 협력사 이렇게 입력하면 되고, 그 AS 책임자는 이제 우리 그 관련된 번호를 쓰면 되는데, 이거를 입력을 하면은 이제 우리가 쇼핑몰에 이 번호가 뜨게 되고 사람들이 우리한테 문의를 할 때 이 번호로 문의를 하는 거거든. 근데 이제 내 핸드폰 번호를 공유하기가 싫어서 내가 따로 번호를 하나 만들었어. 070-8064-2860. 이게 이제 내 번호거든. 새로 판 번호거든. 그래서 요 번호로 하면은 내 핸드폰에 깔려있는 어플로 연락이 오거든. 그래서 너도 혹시 네 번호를 알리고 싶지 않다 싶으면은 그냥 이 번호를 쓰면 돼. 8064-2860. 그럼 나한테 연락이 오니까. 자,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그냥 쭉 냅두면 되고, 배송. 배송은 보통 이제 무료 배송을 많이 하거든. 무료 배송을 많이 하고, 무료 배송을 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이제 무료 배송이라고 하면은 조금 더 이제 그 구매 전환율이 높기 때문에 무료 배송을 하고, 내가 만약에 배송비를 넣고 싶으면 여기서 뭐 배송비를 넣어도 되는데, 나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다 그냥 무료 배송으로 하고, 그 배송 우리가 사실 뭐 배송비가 따로 드는 게 아니니까, 배송비가 들어도 알리에서 이제 구매를 할 때 프리시핑이 되게 많아. 프리시핑이 많은데 배송비가 드는 그 항목이라고 해도 배송비가 뭐 1달러 얼마 안 해. 그래가지고 그냥 다 그냥 제품 가격에 포함이 시킨 상태로 우리가 다 마진을 측정하기 때문에 그냥 무료 배송으로 하면 되고, 따로 이런 것도, 이거 제주 이거를 했었나? 이것도 따로 안 해도 되는 것 같아. 이것도 따로 안 해도 되고, 설치할 필요 없고. 출고지는 이게 자동으로 이게 적혀 있을 거야. 이게 내가 설정을 해놓은 거거든. 이거는 그냥 뭐지? 배대지 주소인데, 이것도 우리가 뭐 크게 상관은 없어. 의미는 없고. 반품 교환할 때 이제 이거는 그 사람이 만약에 반품을 하거나 교환할 때 드는 비용인데, 그냥 10,000원, 20,000원 이렇게 해놨는데, 그냥 요렇게 그냥 쓰면 될 것 같아. 교환지도 만약에 네가 담당을 해서 하고 싶으면은 반품 교환지를 네 집 주소로 하면 되고, 나는 지금 우리 집 주소로 해놨는데, 요걸 해놓으면 만약에 사람들이 반품할 때 요 주소로 이제 반품을 하게 되는 거지. 그다음에 AS 전화번호도 요거 아까 얘기했던 070 그 번호로 쓰면 되고, 뭐 AS 안내는 요거는 내가 써놓은 거야. 해외 구매 대행 상품으로 AS가 불가 상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AS를 해줄 수가 없어. 이게 만약에 이게 뭐 반품이 들어와 아니면 교환이 들어와 라고 하면은 어, 대부분 환불을 해줄 수밖에 없어. 우리가 이거 교환을 하려면 우리가 이걸 받아가지고 다시 중국으로 보내서 교환을 받아야 되는 건데 시간도 너무 많이 들고, 엄청 뭐 비싼 물건이면은 상관없겠지만 보통 이제 파는 물건들이 뭐 한 1, 2만 원, 2, 3만 원 요 세안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보통은 그냥 만약에 반품이 들어오거나 교환이 들어오면은 환불해주고, 그냥 내가 받은 상품은 그냥 내가 쓰거나 아니면 그냥 당근에 싸게 팔고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AS 불가 상품이라고 써놓은 거고. 추가 상품은 얘도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써 있나? 이렇게
만약에 홀더만 따로 팔고 싶어. 요 상품이랑은 상관없는 건데, 요 상품이랑 같이 사면은 좋을 것들을 따로 껴서 팔고 싶어.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이제 추가 상품을 입력을 하면은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것도 잘 이용하면은 그 매출을 굉장히 크게 만들 수 있는 그 옵션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 예를 들어서 뭐 전자제품을 파는데, 전자기기를 파는데 얘가 무조건 AA 건전지가 들어가는 거야. 그럼 추가 상품에 AA 건전지를 껴서 팔거나, 아니면은 얘가 만약에 이 알리에서 오는 그 플러그는 대부분 다 그 중국 그거기 때문에, 물론 이제 유럽형으로 선택하면은 220V에도 맞지만 110V가 오는 경우도 있거든. 그러면은 이게 110V 상품이야. 그러면 여기 추가 상품에다가 돼지코를 껴서 파는 거지. 그런 식으로 하면은 조금 더 매출을 늘릴 수가 있다.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다음에 구매 혜택 이런 거는 뭐 최소 구매 수량 뭐 안 해도 되고, 이런 거는 뭐 안 해도 돼. 나중에 이제 천천히 이거는 좀 알아가면서 배워도 되는 부분이라서 처음엔 상관없고. 검색 설정, 이 태그를 잘 써야 돼. 태그를. 아까 했던, 그, 태그들을 잘 써야 되는데, 내가, 이게 내가 그 풍경 올린 거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잘 모르겠으면은 여기에 내가 올린 거 있잖아. 올린 거에 그 조회 들어가서 여기 수정 있어. 수정 누르면은 내가 그때 올렸던 것들이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거 그대로 보고 따라서 올리면 돼. 그대로 따라서 하나씩 눌러보면 돼, 이렇게. 내가 이렇게 올려놓은 정보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지금 뭘 보려고 했냐면, 어디 갔냐. 검색 설정. 여기서, 어, 그, 이 태그들을 잘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태그들이 몇 개였더라? 10개인가? 최대 10개잖아. 그러니까 요것들을 아까 우리가 찾았던 요 키워드 있지? 요 키워드들로 잘 활용을 해서 태그를 붙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더라고. 근데 이제 우리가 제목으로 썼던 키워드는 태그로 들어갈 수가 없어. 제목으로 썼던 키워드는. 그래서 요거와 비슷한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요 횡단보도 굉장히 큰 60인치 파라솔짜리랑 비슷한 키워드들을 여기서 찾아서 여기다 입력을 해도 되고, 어, 아니면은 그 다른 뭐냐 다른 제품들, 어, 여기에 이런 제품들 밑에 보면은 이렇게 키워드가 있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이것도 이제 내가 적어 놓은 건데, 이것도 사실 나도 요 키워드를 요 제품, 다른 사람들이 요 제품 파는 걸 보고 그 사람 잘 팔리는 물건에 달려있는 키워드를 내가 베낀 거거든. 이렇게 베껴도 돼. 키워드들을. 어, 태그들을.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적으면은 여기 아마 뭐 파라솔. 이게 어떻게 하는 거지? 이거다. 태그 직접 입력을 누른 다음에 여기다 파라솔 이렇게 치면은 여기에 이렇게 뜨는 키워드가 있고 안 뜨는 키워드가 있어. 이게 얘네들 네이버 태그 사전이 있어서 여기에 뜨면은 그 태그 사전에 있는 키워드라는 거야. 아무래도 이 태그 사전에 있는 키워드들이 사람들이 많이 검색을 하는 거니까 여기에서 잘 선택을 하면 좋겠지. 그래서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파라솔 천막을 키워드로 할 거야. 그럼 태그로 할 거야. 그럼 여기다 선택을 하면 여기 들어가는 거. 그래서 총 10개까지 이걸 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좀 전략적으로 잘 고민을 해서 여기에 있는 키워드들로 할지,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이 내 거랑 똑같은 상품을 파는데 잘 팔리는 태그가 있어 보여. 그러면 그걸 베껴 와서 여기 태그에다 넣어도 되고, 그런 식으로 하면 된다. 그 다음에 판매자 코드 이거는 상관없고, 노출 채널은 스마트 스토어고. 그래서 이렇게 쭉 해서 전시 중으로 한 다음에 설정 하나 하고, 여기에서 맨 마지막에 검색 품질 체크가 있어. 이걸 눌러봤을 때 만약에 내가 입력을 잘못한 게 있으면 점검 필요에 어떤 무언가가 이제 뜬단 말이야. 뭐가 잘못됐는지.
이렇게 이제 아무것도 안 뜨면은 전부 다 입력이 제대로 잘 된 거야. 그러면 저장하기를 누르면 상품이 올라가게 되는 거지. 그래서 뭐 내가 올린다고 해서 바로 사람들이 사는 것도 아니니까 일단 연습 삼아 한번 올려보고 이게 어떻게 올라가는지 한번 보고 머리를 쓰면 될 것 같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얘기를 하자면 그 상세 페이지를 어떻게 꾸며야 될지 좀 감이 안 올 때가 있거든. 그럴 때는 어디였더라? 와디즈. 이게 와디즈에 들어가서 참고하라고 하더라고. 와디즈에 보면 뭐 이런 물건들 있잖아. 얘네들이 상세 페이지를 어떤 형식으로 만드는지 이렇게 뭐 질문을 던지고 뭐 장점을 이렇게 부각시키고 이런 걸 GIF로 만들어서 그 GIF도 그 인터넷에 구글 같은데 GIF 만들기 치면은 그냥 웹사이트 상에서 GIF 만들어주는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 이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디자인해서 올리더라. 이거를 참고해서 만들면 좋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 와디즈에 올라가는 상세 페이지가 이거 하나 만드는데 300만 원짜리래. 그러니까 보통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그냥 그 조그만 그 마켓들이 이제 의뢰해가지고 만드는 상세 페이지는 뭐 1, 2만 원짜리도 있고 그냥 단순 번역만 해서 올리는 것들은 아니면 조금 이제 영상 같은 거 넣거나 이렇게 GIF 넣으면은 한 100만 원대 가기도 하고 이러는데 와디즈에서 만들어서 올리는 이것들이 다 상세 페이지가 300만 원짜리 상세 페이지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괜찮다는 거지, 품질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참고해서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하는지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일단 한번 만들어 보고 혹시 추가로 궁금한 거 있으면은 어, 얘기해. 그러면 또 그렇게 해서 배우면 되는 거니까. 끝.